안녕하십니까.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5월의 마지막 번째 주 시간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제 일면 주요 기사는 포항 영일만이 해상풍력 적지로 떠오른다는 기사였습니다. 영일만이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바람도 좀 강한 편이고 또 사시사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해상풍력 하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이런 것이고요. 더구나 이제 이 해상 타워를 풍력 타워를 만드는 철제나 뭐 가공 또 원료 이런 것이 인근에 포항 철강 포스코를 포항 제철소를 포함한 철강 공단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기반 인프라 제공도 충분히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적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이제 영일만항 북쪽에 북방파제 앞부분에 대상으로 해서 해상풍력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어서 이제 아마 설명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밝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아마 평가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쪽 영일만 남단 쪽에 보면 대보 쪽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뭐 이미 수년 전에 그 육상 풍력 발전기도 설치돼 있듯이 그 영일만 대보 쪽에도 한번 이제 해상 풍력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 인근에 이제 포항 제철소가 있으니까 한번 포스코가 요 남쪽은 한번 참여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뭐 그런 기사였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를 봤더니 26일 날 포스코가 아마 세계적인 해상 풍력 발전 기업인 오스테드하고 요 해상 풍력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뭐 협력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마 현재 오스테드사가 인천 앞바다 쪽에다 아마 대규모의 아마 해상 풍력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포스코가 참여한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나 인프라상으로 봤을 땐 우리 영일만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더구나 뭐 북쪽 쪽에는 뭐 다른 업체가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남쪽 대보 쪽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포스코가 참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저희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화요일에는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8년까지 블루베리 1단계 공사가 이미 마쳤고요. 올 초부터 지금 2단계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공사 초기라서 그런지 현재 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마 LH 쪽에서는 아직 공사가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아직 지역업체, 뭐 하도급 업체 계약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에서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나 지역업체들께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 수요일에는 포항시 식수원 형성강 오염원 대책 마련해야 된다. 우리 포항시의 주혜남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포항 형성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포항이 하류고 위쪽이 이제 경주가 됩니다. 특히 포항 바로 상류라고 할 수 있는 두류공단이 경주 쪽에 있는데 이 두류공단 쪽에 어떤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형상강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주 의원님의 지적이셨습니다. 두류공단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경주지만 경주라고 해서 이제 포항시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결국은 직접적으로 우리 상류에 위치해 가지고 결국 우리 포항의 식수원인 형상강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류공단 이전이라든가 형상강의 환경 보존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 의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목요일에는 저희 기사 일면에 보면 경북도 고위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논란 그런 기사였습니다. 경상도가 최근에 그 울진 소재에 있는 도산하 기관에 원장님을 새로 교체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직자시고 3급, 우리 경상북도 3급을 역임하시고 올 1월에 아마 퇴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원래는 3월에 취업 심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한으로 부결됐습니다. 퇴직 직전에 지금 가신 그런 쪽에 아마 보조금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취업 제한이 돼서 일단은 한번 부결됐다가 4월에 다시 또 재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직업 연관성이 있더라도 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한 조항에 해당이 돼서 결국은 이제 뭐 취업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3월에 취업을 할 때 경상북도가 제대로 뭐 소명을 하든지 아니면 취업심사에서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3월에는 취업심사 제한을 걸어 안 된다고 했다가 4월에 다시 가니까 이번에는 되고, 그러니 이것이 뭐 경상북도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취업심사를 하는 중앙정부에서 이게 무슨 뭐 봐주기 형태의 절차를 거치는 것 뿐인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사입니다. 특히 이처럼 공무원분들이 재취업, 이런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되는 그런 사례, 예외 사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어떤 의혹도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저희 기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28일 금요일에는 수산종묘 공무원 업자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늦은 기사인데 이제 포항지원에서 지난 2월에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수산종묘 관련 업체 대표 6명하고 그 다음에 관련 경상북도 수산 공무원들 6명, 그래서 총 12분이 지금 유죄 판결을 나서 업체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형 4월에서 한 10월까지 이렇게 실형을 직접 받았고, 뭐 법정 구속되기도 했고 이렇게 됐고, 우리 경상도 수산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금 400에서 600 이 정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부분 업체분들이 이제 수산종묘를 자가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류하는 그런 것이 원칙인데, 저가에 열성에 이런 거를 뭐 사다가 이렇게 종묘를 같이 이렇게 해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또 공무원분들이 알거나 또 모르고 또 이런 것을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검토를 하고 결재를 했다 하는 이유로 해서 적발이 돼서 이제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거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뭐 벌써 한 7, 8년 전 오래된 사건 자체 내용은 이미 오래전 내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아마 나중에 적발이 돼가지고 2019년부터 아마 현재 재판이 걸려서 아마 올 2월에 최종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런 종묘 사업, 수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뭐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또 포항시도 하고 있고 여러 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이나 잘못이 없도록 시나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